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최근 송파구 문정동이 들썩들썩합니다. 바로 아파트와 상가 가격 얘기하는 건데요. 법조타운에 이주 개시와 더불어서 가격이 쑥 오르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통해서도 이 지역 관련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면서 몇 달 전부터 관련된 개발 호재 체크해 드렸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개발 호재들 미리미리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뿐만 아니라 가격 정보,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입지적인 호재부터 전반적으로 꼼꼼히 체크한 부동산 정보 오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현장 시간입니다. 직접 발로 뛰어다니듯 생생하게 부동산 현장을 유목조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관련해서 정보들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54번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LG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매주 화요일 저희가 생생한 현장 속에서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는데 팁부터 봐야겠죠.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 시작하기 전부터 머리가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세금 관련돼서인데 오늘 뭐 속 시원하게 요목조목 따져주신다고요? 네,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여건이라든가 개발 호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띄워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세금입니다. 자, 부동산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건물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자, 그 건물이나 또는 아파트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방법, 그리고 또 같은 건물이라도 또 어떻게 취득하냐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팁으로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례로 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얘기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요. 또 보유하시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하시면서 양도시에 내는 세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뭐 보유세 정도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살 때를 오늘 좀 가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건물이 통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또 호수마다 다른 다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세대 주택도요. 통으로 또 매입을 했을 때 어떤 세금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사례로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똑같은 대지 면적과 똑같은 연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 똑같은 취득 가격에서 5년을 보유해서 20억에 판매를 했다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세금을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라는 부분, 처음에 취득할 때 낸 세금인데요. 자, 취득세는 금액이라든가 또는 면적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다릅니다. 최소 1.1%에서 최고 3.5%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지거나 면적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율이 높아진다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 다가구를 취득하는 방법과 또는 다세대를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또 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면적이나 가격이 좀 높습니다. 자, 15억 원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3.5%라는 그 취득세를 내야 돼서 우리가 15억 원에 매입을 하게 되면 다가구 주택은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다세대는 세대마다 분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딱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1.1%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세대수 안에서도요. 다가구는 5천만 원이라면 다세대는 약 1,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저기서 또 하나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당 약 85% 정도의 감면을 받으신다면 다 하셨을 때 7세대를 한다 하더라도 약 245만 원 정도를 내실 수 있는 이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양도할 때를 가정을 해보겠는데요. 자, 다가구 주택을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9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일 때는 그래도 그 양도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대입하게 되면
양도세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다른 건물보다는 좀 적게 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부 공동 명의로 한다면 그 양도소득세마저도 조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3,6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한다면 약 2,400만 원을 줄어드는 그런 경우를 생길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는요. 금액이 낮으면 비율이 낮고요. 금액이 높으면 비율이 높습니다. 최고 4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갔을 때 부부 공동 명의라면 그만큼 양도세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다세대를 통으로 매입했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다가구를 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면 3,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자, 다세대를 통으로 매입 양도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억 4천만 원이라는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걸 단계적으로 다세대를 쉽게 해서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만약에 단계별로 한다라고 하면 그 단계마다 합쳤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약 6천만 원 정도의 어떤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 그래서 하나당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에 있어서 양도 차익이 높으면 세율이 높고 양도 차익이 낮으면 세율이 낮다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5천만 원과 그리고 양도세 3,600만 원 합쳤을 때 약 8,8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통으로 했을 때는 합계가 약 1억 4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세주택을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다가구 주택보다 오히려 더 적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단 이것들은 전부 다 1가구 1주택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부 공동명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가시면 보다 많은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알고 하는 게 사실 더 이런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더 플러스가 된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금부터 또 부동산 정보 여러분의 고민 해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일정도 안내해 드립니다. 임종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2017년 부동산 틈새 시장 공략법이라는 주제로 2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공덕역 6번 출구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한 부동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가 될 부동산 정보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중랑구 목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입니다. 7호선 먹골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총 6층 건물 13호실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인데요. 1호선 인천 1호선 부평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총 9층 건물에 19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부동산 정보 모두 꼬마 빌딩입니다. 지역이 다른데요. 먼저 샅샅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안에 있는 꼬마 빌딩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랑구 묵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묵동 헷갈려요. 네, 묵동이죠. 묵동입니다. 묵동의 입지적인 매력 뭐가 네.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목동과 묵동을 네.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우리 묵동은 또 중랑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중랑구 묵동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 안에서도 동쪽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노원구로 올라가는 이 북쪽을 우리가 동북쪽에 위치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역 안에서도요, 이제는 열차망에 의해서 서울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열차망에 의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게 되는데 자, 강남과의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청 종로의 접근성 이렇게 업무적인 접근성을 우리는 부동산에서 가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동북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서는 7호선을 활용한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봤을 때 임대료가 부동산의 어떤 수익률 면에서 어떤 가치를 평가 매길 수 있는데 자, 서울시역 안에서도 수익률적인 면을 봤을 때 강남 지역의 수익률은 제일 낮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정적이면서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서울 지역 안에서도 약간의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가신다면 그 안에서는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어떤
개발,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그런 저평가된 지역들이 또 나중에 가치가 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월세를 받으면서 또는 건물을 이제 보유하시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받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도 많이 또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을 좀 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렇게 동북부 지역에 있다라고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7호선 먹골역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먹골역에서 도보로 약 3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호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월세를 찾으시는 세입자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7호선 타고 약간 동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월세 수익을 받아 가시면서 또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좌측으로는 동부간선도로 통해서 또 자가역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머무는 그런 지역으로서도 학교와 지하철역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가족 생활의 어떤 편의성이 되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종합시장이라든가 또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삼봉역을 기점으로 해서 대형 마트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안한 또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기도 좋고요. 또 강남이라든가 또는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면, 자, 중화 재정 및 촉진 지구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 지역이 있어서 앞으로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데요. 약 1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주변에 그동안은 빌라 단지로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아파트로 변모되면서 기반시설과 그리고 편의시설이 증가하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질적으로 약간 향상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요, 아파트급에 준하는 그런 편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좀 더 저렴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선호도로 인해서 향후에 임대 상승이라든가 매매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면목 패션 지구라고 해서요. 주변이 원래 봉제 공장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제 공장이 많았지만 이런 제조업 기반 시설들이 점점 없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제조업 기반에 대한 확충을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또는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의 완화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런 어떤 제조업 시설 기반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발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의 수요가 좀 더 늘어나는, 사람이 좀 더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관을 보신다라고 하면요. 좀 대리석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깔끔한 그런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겠고요. 1층에 주차장과 그리고 또 2, 3, 4층에 임대와 또 주인 거주를 할 수 있는 투룸과 3룸 방 3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룸에서 주인이 거주하시고요. 방 2개짜리에서 임대를 주면서 월세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임대 사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 2개짜리 보셨을 때 방 2개와 거실 그리고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풀옵션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고요. 또 거실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또 아이가 있는 부부들도 와서 거주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건물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채가 아니고요. 전체 꼬마 빌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그렇다면 가격대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대가 한 세대 했을 때는 사실 2억 정도의 가격이 되겠지만 우리가 꼬마 빌딩으로 통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되겠는데 사실 다세대를 하나를 보유하시는 것보다 건물을 보유했을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부동산 가치 상승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세대를 보유하시면서 매매가는 26억 원에 되겠고요. 보증금은 14억 7,500만 원, 전세와 월세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를 같이 혼재해서 14억 7,500만 원의 보증금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월세는 420만 원이 가능한 예상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지금 월세에 나가는 부분에서는 대출이 가능하고요. 전세로 놓은 세대에 있어서는 대출이 좀 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월세를 활용한 대출을 했을 때는 보증금을
보증금과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4억 2,500만 원을 투자하셔서 월세도 420만 원이 나오는 나만의 꼬마 빌딩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 꼬마 빌딩 한 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대출 활용한다면 4억 원대 뭔가 솔깃합니다. 그렇다면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대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보는 것도요. 결국 시간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임대차가 잘 맞춰지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시세 차익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또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에 나오는 월세 이 부분도요. 사실 시세 차익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세만 가지고도 그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 하나 더 더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더 처음부터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계획을 갖고 가신다면 세금에 대한 절세 부분 그리고 또 월세에 대한 소득 부분 그리고 향후에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부동산 정보는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이었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인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 볼 텐데 입지적인 매력부터 볼게요. 인천하고 부평하면 굉장히 또 번화한 곳이잖아요. 네, 인천의 서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인천의 강남이죠, 명동이라는 강남. 네, 표현이 좀 명동. 많습니다. 그 인천에서 가장 그 번화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부동산에 있어서도 가장 안정적인 곳이 바로 또 부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도를 보신다라고 하면요. 1호선과 또 경기 인천 지하철역이 또 환승되는 부평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평역 주변에는 전부 다 상권으로 좀 이루어져 있겠고요. 주변의 상업 지역과 그리고 주변의 주거 지역을 완충할 수 있는 준주거 지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업 지역에는 사실은 주택이라든가 이런 주거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 지역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상당히 좀 완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 지역에서는 많은 상가와 업무 시설이 존재하지만 준주거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업 지역처럼 건물을 좀 더 높이 지을 수 있으면서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지하철역에서도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편리하게 집까지, 주택까지 이동이 편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고요. 주변에는 이제 상업시설과 더불어서 또 이런 부평만의 어떤 업무시설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또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또 이 인천 안에서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에 바로 또 이 부평역 주변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부평역 지하 상가를 한번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부평역 안에 지하 상가는 1,408개라는 개수가 점포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개수면요. 기네스북에 등록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점포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상에도 상권이 있고 또 지하에도 이렇게 또 점포수가 많은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곳이 바로 이 부평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상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겠고요. 모든 도시 계획들도 부평에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젊은 사람들도 이 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의 가치도 상승될 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젊은 임차인들이 찾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부평동 인천 지역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름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사실 워낙에 집값도 높을 것 같고 인천 내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인데 네. 관련한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인천에도 여러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 호재들이 사실은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관건이 되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천 지역이 단순히 인천 지역에서 끝나는 개발 호재가 아니라 서울로 연결되는 개발 호재라면 또 많이 달라지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GTX 광역 열차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 지역 안에서 부동산을 말씀드릴 때도요. 이 광역 열차망이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송도에서 청량리 그리고 또 청량리에서 또 확장되는 이
지하철 B 노선, 그러니까 GTX B 노선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부평역을 바로 통과하는 GTX 노선이다라는 것이죠. 자, 인천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지금 지하철 타시면 1시간 좀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GTX를 이용했을 때는 약 20분 정도면 서울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 호재라는 것은 이 바로 서울, 그리고 또 업무적인 접근성이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부동산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인천 중에서도 또 부평 지역이 이 GTX로 인해서 또 개발 호재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2030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요. 이 기본 계획 하에서 모든 도시 계획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인천에서 저희가 부평이 매우 번화한 지역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천 지역에서 4개의 도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부평입니다. 부평의 도심과 그리고 또 많이 알고 계실 또 구월동 주변의 지역과 그리고 청라 지역, 그리고 또 송도. 우리가 GTX를 통해서 송도와 부평을 연결해서 또 서울과 접근하는 것처럼 이 4개의 축을 따라서 인천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계획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어차피 인천에서는 이 4개 지역이 가장 빨리 개발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2025년도를 겨냥한 인천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4개 축이 나옵니다. 상업 문화축과 생태 문화축,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서울 외곽 순환도를 따라서 여러 가지 축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또 부평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인천이 서울보다 개발이 좀 더 늦어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과 또 그 축 안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평은 그런 어떤 개발 호재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가운데 GTX 노선이 개통되면 여의도나 서울 그 도심권에 있는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또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듭니다. 개발 호재 체크하면서 부평의 매력을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건물 봐야겠죠. 지어졌죠? 예, 다 네. 지어졌고 지금 현재 임대도 다 완료돼 예쁘네요. 있습니다. 네. 지금 건물을 보신다라면 건물 주인이 직접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한 땀 한 땀 지어진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매매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요. 직접 거주를 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매우 튼튼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오늘도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총 9층 높이입니다.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9층의 높이에 또 주인이 복층으로 8층에서 9층까지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2층부터 7층까지 또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 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면서 또 임대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원룸 18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옵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다 갖춰진 그런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겠고요. 또 주인 세대는 주인이 거주할 수 있게끔 또 방 2개 거실과 또 위에 복층에는 또 방 2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많은 분들도 거주하면서 또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가격 정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보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인해 주시죠. 예,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보다 좀 저렴한 게 이 부평 건물의 또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매매가는 17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현재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800만 원을 매월 받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대출이 3억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라면 13억 5천에 건물을 매입하시고요. 또 매월 800만 원이 들어오는 수익형 꼬마 빌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꼬마 빌딩 확인해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서두에서도 우리가 이 꼬마 빌딩을 보유하고 계실 때 임대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니즈, 항상 젊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임대차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건물의 노후도를 가장 늦출 수 있는 방법은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는 결국에 관심입니다. 관심을 두시고 관리를 잘 되신다면 임대료도 충분히 받으시고 향후에 매도하실 때도 충분한 또 양도 차익도 남길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꼬마 빌딩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이었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방송 시간 관계상 공개되지 못한 정보는 오프라인 세미나 통해서 풀어볼게요. 내용 확인해 보시죠.
임종수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2017년 부동산 틈새 시장 공략법이라는 주제로 2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공덕역 6번 출구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한 현장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 함께 전해주신 분은 LJ부동산연구소의 임종수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 모아봤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는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정보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박준영 소장님, 오늘 어디로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저평가적입니다. 저평가적이라면 앞으로 개발만 남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지역은 저평가적으로 개발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양 가격이 2억 2천만 원,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1,000만 원으로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양천구 신정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후 신정동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김영주 이사님 오늘 두 군데 가는데 어디 가나요? 첫 번째 매물은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수익성 투자의 대표적인 매물, 상가의 매물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우면동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면동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가장 메인 도로에 있는 1층 전용 상가를 소개해드릴 건데 주변 시세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매우 뛰어나고요.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유입되는 인구, 그렇지만 부족한 상가이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우면동 상가를 첫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고 두 번째 매물은요. 강남가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광진구에서는 그야말로 1등 매물을 소개해드릴 건데 이 다세대 주택 다른 매물에서 갖지 않는 굉장히 희소성 가치가 있습니다. 1000평의 대지 위에 9개 동 무려 153세대 미니 아파트급의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건물인데요. 강변역 2호선 강변역을 도보 4분 그리고 초소액 투자까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단지의 구이동 1등 매물 대단지 신축 다세대 주택 투룸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부동산 정보 간략히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가볼 곳은요. 서초구 우면동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집역에서 차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6년 작년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8층 건물 내 1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4억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또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7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이 서초구 우면동입니다. 상가 볼 텐데요. 상가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면동 어떤 곳인지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우선 이 상가의 입지적인 장점은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이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동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전시 효과가 매우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주변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메인 상가로서 다른 상가들에 비해서 유리한 입지, 또 이 개발의 밑그림인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이 본 매물지입니다. 우면동 본 매물지 인근에 이 서남IC라고 하는 명칭으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까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가 유입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본매물의 현재의 입지도 7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수요가 있습니다. 강남의 이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매물지인 이 우면동은요. 앞으로 또 이 양재천도 있고 또 그 우면산도 이용할 수 있는 그 굉장히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구센터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힐링이 가능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센터들이 많은 개발에 의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이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면동 일대가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와 또 보금자리 주택, 또 형천마을, 성동마을 등 개발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본매물 희소성 가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매물이 그 R&D 센터의 메이저급인 삼성 R&D, 또 KT, LG R&D 센터까지는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직접적인 이 개발 호재의 수혜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선바이역과 버스를 이용하면 양재 시민해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 상가 쪽을 확인해 보려면 뭔가 입지적인 매력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상가의 뭔가 매력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관련한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우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호재의 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인데 우선 그 대규모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 뭐 시국이 좀 어수선해서 그렇지 정부에서 작년도에 발표한 이 100만 평의 우면 R&D, 기업 R&D 단지 조성, 그리고 주변을 보게 되면 이 파이시티 용지라든지 농협 하나로마트, 화훼공판장, 양곡 유통센터 등 정말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의 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파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지의 건물이고요. 그곳에 백화점이 뭐 2군데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이런 개발을 아주 간소화시켜서 개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약속도 있었고 현재 진행형의 개발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LG 같은 경우 또 KT 같은 경우도 삼성 R&D 센터처럼 뭐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무려 5천억과 4천억을 들여서 증설 계획이 있고요. 이런 개발 호재들이 일어날수록 본 매물의 상가,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나고 많은 개발이 일어날수록 이 본 매물이 주 메인 도로에 있기 때문에 또 대로변, 이 8차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개발 호재에 뭐 수혜를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이고 이런 많은 개발로 인해서 시세 차익 뭐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가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자 2016년도 1월 달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매물이고요. 총 8층 중 1층에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우면동 일대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이 8차선 대로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요. 또 2층부터 8층까지는 오피스텔 70개 호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준공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대로변 이 상가이기 때문에 다른 또 다용도의 상가를 뭐 만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상가가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우면동의 현실 때문에 앞으로 뭐 매대 차익, 뭐 또 수익성, 뭐 기대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가격 경쟁력 가장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가격대면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주변에 이 시세에 뭐 그 현장 답사해 보시면 본 매물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매매가는요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전용 면적 대비 1층 상가의 가격이 평당 2,500만 원 선입니다. 아주 좋은 가격이고 가격 경쟁 주변보다는 매우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가 준공 시점부터 아주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 150만 원에 임차를 하고 있고요.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실투자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안정적이고 차후에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특히 이 개발 중심에 위치해 있는
8차선 대로변의 1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를 위해서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자, 본 매물은 현재도 약 7만여 명의 유동 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는 이 100만 평의 부지 개발로 대규모 임대 수요가 좀 더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부동산 기본 원칙은 투자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상가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번에는요. 박준영 소장과 함께 양천구 신정동 가볼게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실투자 금액 1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실투자금의 1천만 원 예상이 되는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입지적인 매력부터 분석해 볼게요. 신정동은 어떤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네.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초역세권과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지역으로 마곡 지역의 업무 지역이라든지 여의도 그리고 강북의 업무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의 대표 상습 정체 구간인 제무풀길과 서부 간선도로를 지원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을 이용하여도 여의도와 강남 지역으로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하터널로 만든 제물길의 지상은 친환경 녹지 공원으로 중심으로 문화시설과 그리고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우수한 학군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양천구 하면 우수한 학군 밀집 지역으로 본 물건이 위치한 곳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가 주위에 밀집하여 있어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생활 편의시설로 강공서와 그리고 목동 로데오리를 도보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근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행복한 백화점, 홈플러스 그리고 이대 목동병을 차량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어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살기에 굉장히 편리하도록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지역적 가치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개발 호재가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어떤 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평가 지역에 따른 미래 가치와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수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지역은 저평가 지역으로 개발 여지가 풍부하고요. 저평가 지역은 재건축 등으로 전세난을 겪게 되거나 전월세 실소유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실거주 위주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매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더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오는 2019년까지 11,000여 세대가 거주할 뉴타운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으로 노후 건물의 주변 환경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여 입지적 프리미엄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곡지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지역은 강서구와 인접하여 현재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중인 마곡지구 조성사업의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첨단 연구, 산업, 그리고 생활,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지식산업센터로 조성 중으로 LG R&D를 비롯하여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16만 5천여 명이 입주 예정이고요. 이 규모는 판교 테크노밸리 두 배의 수준으로 유동인구 2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유동인구 또한 약 40만 명이 예상이 되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이 위치한 신정역에서 마곡역까지는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하여도 15분이면 이동이 편리해요.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인고속도로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인데요.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지하하고 지상은 친환경 녹지 공간으로 변모하고요.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IC까지 지하하고 친환경 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교통 환경과 그리고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가치가 충분한 그런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네, 신정동에 어떤 개발 호재 예정되어 있는지 파악하면서 지역적인 분석해봤고요. 이번에는 건물 집중해 볼게요. 지금 신축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네, 지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2016년 12월 중간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6층 중에 5층으로 남양입니다. 총 전용 면적이 62.79제곱미터에 대지 면적이 24.85제곱미터, 방 2개, 그리고 옷방이 따로 1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욕실로 이루어진 옷방이 따로 있는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점이라면 또 쓰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의 100% 일렬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현관 보안문, 무인 택배함을 기본적으로 설치하였고요. 옵션으로는 빌트인 냉장고 제공과 그리고 각 층마다 CCTV 설치와 그리고 내진 설계를 강화했고요. 중문을 설치하여 프라이버시 최소화와 그리고 난방비 전략 효과를 보게 하였으며 인테리어가 매우 우수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지어졌어요. 옷방도 따로 있고 중문 설치하면서 뭔가 공간도 분리하고 효율적으로 인테리어가 됐다는 점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정보겠죠. 실투자금의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본 지역에서 투룸이라든지 쓰리룸보다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2억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임대가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1천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이용하시면 될 거고 대출은 1억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대출이자 모두 공제하시고도 연 531만 원에 수익률 8.4%에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를 탄탄하게 갖춘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짚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얼마 전까지 참 부동산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나라가 워낙 요즘 시끄럽다 보니까 불안 심리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중요한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평가 지역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 삼형제가 다 잘 살지는 못합니다. 막내가 굉장히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막내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평가 지역에서는 무조건 앞으로는 개발 여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하셔서 저평가 지역을 찾아다녀서 투자하시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비유를 해주셔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본 부동산 정보,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곳은요. 김용주 이사와 함께 광진구 구이동 가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됩니다. 광진구 구이동 가볼게요. 가장 먼저 체크해 볼 부분 구이동의 입지적인 분석부터인데요. 입지적인 특성 어떤 거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자, 준공된 지가 뭐 약 한 1개월 정도 채 안 지나고 있는데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이 모두 다 입지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가 도보 2분 거리에 있는데 이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본매물의 입지가 있고요. 또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들이 매입했던 것들이 준공과 동시에 임차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이상의 것들로 잘 맞춰지고 있는 그런 양질의 임차인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이 본매물의 입지의 장점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지사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 이 전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는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하루 유동인구 28,000명에 달하는 동서울터미널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서 또 서울과 도심 인근 수도권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뭐 교통망이 아주 좋다.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잠실대교와 잠실철교하고도 가까이 뭐 잠실의 생활 인프라를 바로 철교만 대교만 넘게 되면 뭐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 강변 테크노마트 또 롯데마트 강변 CGV 등 뭐 쇼핑 문화 시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활의 인프라 충분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대형 의료 시설인 서울 아산병원, 건대병원이 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또 물건지 바로 옆으로는요, 성동초 또 양남초, 광진중학교, 또 광진구는요, 이 주변에 대학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건국대, 세종대, 장로 신학대학교 등 가까운 거리에 이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매물지에 가까이 접해 있는 2호선 통해서 한양대, 연세대, 이화여대까지도 뭐 발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도보로 1, 2분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서흥동, 양담, 광진중학교 등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녀 통학이나 또 전철도 너무 가깝고 그래서 뭐 정말 쾌적한 주거 환경 또 그리고 뭐 역세권, 학군,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시면 그야말로 괜찮다. 주거지로서도 굉장히 매우 뛰어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개발의 의제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그야말로 뭐 투자 또 주거 모든 삼박자가 갖춰진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 가득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기대할 만한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의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앞으로 개발 진행에 따라서 본 매물 미래 가치가 굉장히 향상될 수 있는 매물입니다. 구의동 246번지 또 자양동 680번지 본 매물지와는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일대를 지식산업센터와 통합복지센터로 개발 예정입니다. 본 매물 또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동서울 터미널은 정말 그 철거 대상물이 바로 명도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준공된 지 26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가시화돼 가고 있고요. 현재는 3천억 원 정도의 가치지만 개발이 되면 수조 원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고 건물의 규모는 개발이 된다고 하면 여의도 63빌딩의 약 뭐 한 2배 정도, 1.5배 이상의 규모고요. 특히 이 지하철 2호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남에 있는 오피스, 대형 오피스들이 많이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부권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많은 이 두 가지의 개발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본 매물이 가장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매가, 임대가 분명코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부동산 정보네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우선 대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평입니다. 1000평에 9개 동 153세대로 이루어졌으며 6층, 5층 매물입니다. 또 3베이 구조의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개방감 매우 뛰어나고 이 9동 모두가 3면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또 건물, 건설회사, 중견 건설사로서는 인지도와 굉장히 축적된 노하우로 계속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을 정도의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또 CCTV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풀옵션으로 설치될 그런 예정이고요. 1월 준공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시면 실물을 보시고 바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예상 충분히 하시고 현장 가보셔도 매우 만족할 만한 그런 추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장 내용 사진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지어지는지 봤다면 가격 경쟁력 봐야겠죠.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가격은 매매가 2억 5,5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는 2억 3천만 원에 충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투자금 2,500만 원 정도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대출금 1억 7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실투자금 5,500만 원으로 수익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투자가 굉장히 유익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전세 시 실투자금 2,500만 원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세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사는 것 뭐 중요하지만 팔 때가 더욱 더 중요한 게 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뭐 앞서서 뭐 그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뭐 투자의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 뭐니 해도 현장 답사 꼭 유의사항으로 체크하셔가지고 눈으로 보고 직접 점검해서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어진 지 한 달 됐으니까요. 현장 방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이동에 위치한 다사의 주택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김영주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세요. 박준영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에 열리고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통해서 알짜 정보 전해주신 두 분은요.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